자, 그래서 가나선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화두를 든다, 화두를 참고한다. 간화의 뜻이 중요해요. 간화가 바로 선입니다. 간화선. 그런데 간화가 바로 선이죠. 화두 드는 것이 바로 선이죠. 즉 도조 수행이죠. 자, 그럼 간화에서 도대체 화는 화두 공안이니까 화는 분명한데 도대체 간은 화두를 든다는 것이 도대체 뭐 어쩌한다는 건가? 화두를 어쩌하는 것을 간한가? 간은 볼간자니까 화두를 본다는 건가? 화두를 본다는 건가? 또 도대체 화두를 우리가 본다는 말보다 화두를 든다는 말 하거나 화두를 참고한다는 말을 쓰죠. 그럼 도대체 참고한다는 것은 화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화두를 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실은 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김태환 선생이 이 화두를 다루는 영어 간화가 대종고 스님이 처음으로 쓴 거니까 바로 대종고 스님의 의록에서 이 화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이 부분은 저한테는 참, 뭐라고 그럴까. 이 책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사실 한번 살펴볼 만하다.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가나선 들어가기 전에. 자, 여기서 대의록에서 화두를 다루는 용어들, 이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해는 가나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화두를 어떻게 취급하라고 말하는가? 대해가 가나선을 말하면서 화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한 것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다. 가령, 예를 들면, 화두를 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화두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끝자 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제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시애라고 하기도 하고 애라고 하기도 하고 애장그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화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해의록에서 대해가 화두에 대한 태도 혹은 취급하는 방법을 말한 용어를 보면은 간화할 때 간자를 쓰는 경우가 총 35회가 나온대요. 그리고 간과 그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 5회가 나오고 간과 그와 제시를 동시에 언급한 것이 1회. 근데 뭐 여기까지 다 아니고 간이 한 35회가 되고 제시라는 말을 화두를 제시한다는 말을 23회가 있고 화두를 든다, 한다는 말이 11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서 안다, 깨닫는다, 이게 6회가 있고 여지시에 화두와 함께 시해한다는 말이 5번이 있고 애장거라는 말이 5번이 있고 참이라는 말이 4번이 있고 극이라는 말이 1번이 있고 제철이라는 말이 2번이 있고 처포라는 말이 4번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말로 화두를 어떻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간이 총 35회로서 가장 많죠? 그래서 간화라고 이름하는 것일 뿐인 겁니다. 사실은 간화도 되고 거화도 되고 제시화도 되고 시해화두도 되고 애장거화두도 되고 참화두도 되고 거기화두도 있고 제철화두도 있고 첩화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들이 다 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간화라고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면 화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다 다른 뜻인가? 이 말들이 다 다른 것인가? 그래서 이 무심선의 김태환 선생이 이것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이제 가령 여러 책에서 도대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쓰는가. 그 다음에 또 그 사전, 중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쓰고 당송대 의록에서는 어떻게 쓰는지를 쭉 이렇게 쓰여서, 가령 예를 들면 사전을 보면, 중어 사전을 보면 한한 대사전에 보면은 이마에 손을 넣고 바라보다, 보다, 구경하고 구경하다, 감상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헤아리다, 가리다, 선택하다. 그 다음에 당호 대어은 사전에는 간을 보살피다, 돌보다, 응대하다, 다루다, 취급하다 라고 되어 있대요. 중한 대사전에는 간을 지키다, 돌보다, 맡아보다, 관리하다, 감시하다, 주시하다, 구류하다, 보다, 구경하다, 대하다, 취급하다, 생각해주다, 고려해주다, 보살피다, 면하다, 향하다, 내오다, 가져오다 라고 되어 있대요. 신판선악 대사전에서는 간화에서 화, 즉 공안을 공부한다는 뜻이라고 되어 있대요. 선어사전에서는 간이 간화에서 화는 화두, 즉 고칙공안을 말하고 간은 참구한다는 뜻이다 라고 돼요. 그럼 또 참구는 무슨 말인데? 꺼냅시다 가겠죠? 선종사전에 간은 참선하는 사람이 옛사람의 몇몇 이야기를 한마음으로 반복하여 자세히 살피고 탐구하는 것을 일러간이라고 한답니다. 가산 불교 대사림에서 간은 선종의록에서 보다, 지키다, 간수하다, 잘보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도대체 이 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떻게 갈피를 잡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간만 그런데 그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제시도 그러고 많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의 논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결론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쭉 사전과 쓰는 용례와 의록을 전부 분석을 해서 내린 김태환 선생님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참, 애장그, 모든 것을 아까 그런 식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여지시에 이런 것도, 애장그, 거기제철, 첩포, 이런 것도 사전도, 의록에서 쓰이는 용례도 다 연구를 해서, 자, 그래서 이 간화 관련 용어의 번역어 정리입니다. 이상 살펴본 용어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책에서 한글 번역 역시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결국에는 전부 이렇게 살펴본 결과 김태환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태환 선생님이 이런 연구 전부 살펴본 결과 이렇다라고 내린 일종의 결론이죠. 간은 뭐냐? 화두를 살펴본다 라는 게, 간은 화두를 살펴본다는 말이다. 그는 말하다, 옛 이야기를 말해주다, 말을 끄집어내다 라고 말하다, 거론하다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극악은 말하다, 말해주다, 화두를 말하여 일깨우다, 거론하여 깨우치다.
제시는 말하다, 말해주다, 일깨우다, 깨우치다, 주의를 환기시켜서 말해주어서 일깨우다, 제시하여 일깨우다. 참은 참여하다, 동참하다, 참고하다. 여지시에는 뭐뭐와 서로 버티다, 뭐뭐와 서로 지탱하다, 화두와 서로 겨루어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다, 이런 뜻이고, 애장근은 지속적으로 화두와 버티어 나가다, 화두에 물러나지 않고 지탱하여 나가다. 거기는 제철은 제시하다, 내놓다, 첩호. 자, 이렇게 번역하겠다. 즉,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제 내린 결론입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거 다 하고, 간화니까, 간을 보면은 화두를 살펴본다라고, 살펴본다. 화두를 살펴본다. 그것이 간화. 간화는 화두를 살펴본다. 그러면 화두선은 화두를 살펴보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화두를 살펴보는 수행이다. 라는 것인 거예요. 자, 화두를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보죠? 이게 화두면은, 화두를 살펴보면은, 이게 화두를 살펴보는 거 아닌가요? 어? 화두를 살펴보면은, 그냥 무심히, 보이면 보이는 대로, 여기 대해서 이 내용에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대로, 또는 화두를 이야기하면 화두가 들리는 그대로, 화두가 생각이라면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이게 아니라 살펴본다는 말은 이게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살펴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간화, 간을 살펴본다, 화두를 살핀다 라는 뜻이다라고 조금 막 온갖 사전, 온갖 용례, 어떤 책에 나온 걸 전부 참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내린 결론이 간은 살펴본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이 말은 간은 살펴본다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서 간화는 화두를 살펴본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살펴본다는 것은 이렇게 이거 아닌가요? 이게 살펴보는 거지. 그냥 무심히 본다 그러면 살펴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죠. 들리는 그대로죠. 이렇게 하지 않죠? 과연 간화라는 것이 살피는 것인가? 간이 살핀다는 뜻인가? 자, 말은 간이고, 거고, 제시고, 애장거고, 첩호고, 온갖 말이 있어도 결국에는 화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그럼 화두를, 가령 대표적인 간을 썼다라는 것은, 그럼 화두를 살핀다는 걸로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화두를 든다는 말은 화두를 살핀다는 말이고, 화두를 참한다 이 말도, 참구한다 이 말도, 살핀다 이런 뜻으로 보면 살핀다는 말이 참구, 우리 통상 화두를 참구한다라고 말을 많이 쓰니 살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니 화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과연 그러한가를 이제 서장을 한번 보여줍시다. 과연 그러한가? 간화선을 과연 어떻게 하는 건가? 라는 겁니다. 예, 아까 시간에 아침 먹으러 가기 전에 이 간화에 대해서 간화의 간이 무슨 뜻인가, 화두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무심선의 김태환 선생님이 잘 정리해 두신 것으로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화에 대해서 김태환 선생님이 간을 살핀다라고 그랬어요. 다 온갖 나오는 문헌들을 다 분석하고 온갖 중어 사전을 대여섯 개나 그 사전을 찾아서 내린 결론으로서 간은 살핀다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화두를 살핀다와 부처님의 중도는 어떤 것이든 알아지는 그대로이지 분별하지 않는다. 살핀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알아지는 그대로. 유심함도 없고, 신경성도 없고, 관심tum도 없고, 그냥 스쳐 지난 것과 같아요. 스쳐 지난 것과 같아요. 도대체 그러면은, 간화와 간화선, 화두를 간하는, 살피는 이 수행, 도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이 중도, 팔정도, 그리고 이빠사나와 그럼 다른 것인가? 이렇게만 보면 다르죠? 보면 달라요. 도대체 이 서상을 보고서는 도대체 그게 화두를 잠다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막 오락가락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사실 다른 편지도 다 읽어봐도 다 이래요. 여기 뭐 수많은 편지가 있는데 다 이래요. 이 육조 해능스님을 읽으면 분명하고 분명해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 도대체 조사선이 발전한 게 간화선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자, 화두를 살핀다? 그것은 화두 수행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간화선은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어느 도단, 말과 생각이 끊어진 자리, 즉 분별하지 말라고 그랬죠.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살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간화란 무슨 말인가?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도대체 화두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선 그 원조인 육조 해능스님은 우리가 조금 더 거부 반응도 없었고 조금 더 다름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간화선 하면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자, 우선 도대체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치로 본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자, 아까 의문이 있으면은 깨달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깨달음이 있다. 뭔가 모른다 있으면은 문득 알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알미 일어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을 사전 찾고 책 찾고 지금까지 경험을 생각을 굴려가지고 분석하고 해서 내리는 이런 결론으로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함이 없이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도에 있을 때 문득 그러하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일어난다. 해결이 일어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이는 그대로라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심이라고. 아까 여기 또 무심이란 말은 나오죠. 무심한 어떤 경계에도 바깥 경계에도 안 경계에도 무심하다 이 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관심 두지 않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어제 육조해낭스님은 무심법이다. 무심행이다. 육조해낭스님이 자기 수행에서는 무념, 무상, 무주 이게 핵심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상을 내지 않고 상을 가지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가지지 않고 대신에 생각을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없고 무주, 어디에도 머금이 없다. 즉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붙잡음이 없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이빠사나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처님은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김태환 선생님은 간화는 화두를 살핀다, 간을 살핀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살핀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살핀다는 것은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이게 살핀 거 아닌가? 그냥 보여도 보이는 그대로 라고 하는 이게 살피는 것인가? 이 중도는 이렇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뭔가에 의문이 있으면은 스치듯이 보이는 이 암, 지금 보임이 알아지는 이 암, 내용이 아니라 이 알미 있어도 그냥 단순히 무심한 이 알미 있어도 바로 저러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통찰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제가 명상마다 이렇게 정자를 좀 지려고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 기둥을 통 기둥을 세우는데 요 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무래도 목공 책을 보면 요만큼 구멍을 내서
오려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서 요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나무를 요만큼 기둥을 팔려고 하면은 파는 기계도 있어야 되겠고, 파는 공구도 있어야 되겠고, 정확하게 재서 이 치목을 해가지고 딱 끼워야 되는데, 야, 이건 제가 죽었다 깨라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전문가를 불러서 해?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돈 들여야 되고. 이래서, 이러는 차에, 그때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다니다가 문득 정자에 앉아서 쉬게 되는데, 정자에 앉아서 쉬다가 무심코, 정자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무심코,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되네? 이 통나무를 판 게 아니라 통나무에다가 강목을 하나 붙여서 그 강목 위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 강목을 통나무에다가 박고, 그러니까 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파고, 뭐가 할 게 없어. 그 위에 요걸 넣고, 요렇게 못을 박으면은, 난간이 되네? 아주 쉽네? 자르는 것은 저도 잘하니까. 톱질로. 응? 자, 무심히 봤죠? 제가 뭐 제주도 가가지고 정자 살피러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쉬다가 무심코 난간에, 이렇게 앉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그냥 들어왔는데, 살피려고 함도 없고, 잘 보려고 함도 없었는데, 무심히 보인, 즉, 신경 쓰지 않고, 이 보였을 때 문득, 이러면 되겠네? 자, 이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다. 이렇게 통찰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무심한 보임, 찰나적인 이 보임의 알면서 일어난다. 자, 그것이 뭘까라는 것이 지금 그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거네? 자, 우리는 이렇게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무심히 잘 들으려고 함도 없고, 그 들리는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나 들으려고 함도 없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야기하는 것이 신경도 안 쓰니 그러나 귀에 그냥 들리는 무심히 들리는 이 순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네? 이렇게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경험적으로 그런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로 무심히 보이는 이 순간 무심함 속에서 통찰이 일어난다. 어떤 모름이라든가 답답함이라든가 뭔가 간절함이 있다면은, 그래서 간화는 살피는 것이 아니라, 화두가 뭘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화두가 알아지는 그대로 이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아까 또 화두로 그랬습니다. 도대체 화두란 뭔가? 화두가 타파되려면은, 화두가 깨지려면, 이 말은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알아지려면은, 모른다라는 것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몰라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앉으나 밥 먹으나 그것이 자꾸 생각이 나죠. 자꾸 생각이 나요. 바로 이와 같이 되는 이 간절함이 있으면은 무심히 보이고 들리는데 문득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작용되는 이 원리가 바로 간화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화두를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화두를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아까 무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는 무자, 무가 뭐지? 불성이 없다는 건 뭔 뜻이지? 아니, 계획에 불성이 있든 없든, 도대체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걸 백날 내어봤자 도대체 간절함이 일어나야 말이지. 그런데, 그랬어요. 도대체 이 불성이란 뭔가? 도대체 이 성품의 이치, 이것이 뭔가? 도대체 그것을, 그러던 차에 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불성 그러는데, 내가 궁금해 죽겠는데, 답답해 죽겠는데, 도대체, 제가 보기에, 걔도 저러고, 나도 이러는데, 도대체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 죽겠는데,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부처님은 모든 데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다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이 의문이 없다라는 말로 전부 다 집약이 됐죠. 바뀌었죠, 이제? 예를 들면은, 도대체 부처가 뭡니까? 즉, 진리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라고 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
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진리가 뭔지, 부처가 뭔지 궁금해 죽겠었는데, 간절해 죽겠었는데, 내가 그러려고 부처가 되려고 왔는데, 출가를 했는데, 10년, 20년을 공부해도 도저히 모르겠어. 너무나 간절해서 내가 30일이 걸려서 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물었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뜨라프의 잣나무. 아, 그게 뜨라프의 잣나무가 바로 부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라면은, 뜨라프의 잣나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나한테 답해 준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지금까지 궁금해 죽겠다는 것이 뜨라프의 잣나무로 그대로 옮겨져서, 뜨라프의 잣나무가 무슨 뜻일까? 그것이 무슨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 라고 하는 모든 지금까지 간절함이 그리 다 옮겨졌죠? 자, 이래야 화두가 되는, 이 간절함, 뜨라프의 잣나무, 뜨라프의 잣나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대답인데, 진리인데, 요것만 알면 되는데, 요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여기에 온통 모든 내 관심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고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된다고 하면은 화장실에 가도 그 생각이 일어나고 밥 먹어도 그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문득문득 계속 일어나죠? 바로 이와 같이 그것이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화두를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도 없어요. 차 소리가 들려도 그냥 들리는 그대로 아무 데도 신경 쓰임이 없어요. 보이는 그냥 그대로. 자, 모든 것은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자, 이 상태. 그럼 화두는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화두는 단지 뭘까라고 하는 의심일 뿐이지. 이 또한 뭘까라고 하는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보이고 들리고 어디에도 머뭇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문득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간화선의 이치인 거예요. 그럼 간화는 뭐냐? 간화는 화두를 굴리고 어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화두가 알아지는 그대로 화두가 일어나는 그대로 의심이 일어나는 그대로 화두를 살피고 의심을 살피고 의심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뜻일까 저런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심 그대로 의심이 있음이 단지 알아질 뿐인 중도와 똑같은 화두에 대한 간화의 간은 중도와 똑같은 이치지 살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통찰이란 깨달음이란 바로 무심히 보임, 무심히 들림. 바로 여기서 깨달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살핀다 또는 참고한다라는 뜻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뿐 실제로 참고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살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니 꼭 살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뜻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들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만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시각각 그 자기가 가진 많은 의문들이 뭐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시시각각 그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의문에 대한 답도 이해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그것이 이제 화두가 들려진 상태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거고 자꾸 걱정거리가 있고 모름이 있으면 답답함이 있으면 자꾸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실제로 왜 출가합니까? 그때는 깨달으려고 출가를 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출가를 했으니 그것이 온통 화두였고 그런데 그 온통 내 화두를 물었는데 그것이 뜰 앞의 잣나무라니까 그 지금까지 모든 궁금 간절함이 뜰 앞의 잣나무로 다 옮겨졌을 뿐 그것이 하상이 다를 바가 없고 지금까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됐는데 뜰 앞의 잣나무라니까 더욱더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 굴림도 없고 바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나라는 것이 뭘까? 도대체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겠어. 그럼 이게 뭘까? 이 이치가 뭘까? 무슨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온통 이러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너는 그걸 갖다 이 먹고, 그걸 하도록 해라, 이 먹고. 사실, 바로 자기가 생각했던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화두는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답답해하고, 가장 간절해하는, 가장 절실한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화두는. 대중을 모아놓고 전부 다 묻자 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그 간절함, 그거와 어떤 화두가 이렇게 매치가 되도록 되는 요것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걸 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화두란 필요가 없는 것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 거예요. 그럼 부처는 화두를 안 주셨죠? 부처님은 화두를 안 주셨어요. 왜? 화두를 줄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괴로움 있으면 괴로움 있는 그대로,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이 그대로, 참, 그것이 있으면, 내가 뭔가 간절함이 있으면은, 분별하지 않고 알아지는 그대로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통찰이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다. 이게 부처님의 중도와 명지해탈의 이치다. 초전법륜경에. 굳이 화두를 들먹거리고 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부처님의 어떤 도의 발전인가 선불교가 아니면은 계약인가? 제가 보기에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이다. 육조 스님까지만 해도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똑같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을 보면은 어제 그저께 이야기했듯이 글을 했는데 서장에 오면은 글을 하면 다 없어져 버렸다. 지금은 어떠한가?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선불교 가르침과 지금 같은가? 다른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못되고도 잘못됐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다. 다시 부처님의 초전법륜경 중도, 팔정도. 자, 팔정도도 너무 구구절절하다. 그냥 중도 된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경험상 너무나 단순 명쾌한 그러면 된다. 해능 스님이 설명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 선불교의 기본 가르침, 경전, 선불교의 경전, 육조단경, 경전. 자, 이 가르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된다.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고 어떻게 어떤 그런 더 불법이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 다시 원래 육조 스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된다. 자, 육조 스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지. 지금 선불교, 지금 이 시대의 조사 스님이 가나선을 가리키는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본으로부터 멀어져서 사실은 기본을 다 잃어버렸다. 오히려 도가 아니다. 막 극단적으로 하면 도가 아니다. 도대체 부처님의 법도 이해도 못하고 육조 스님의 법도 이해를 못한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진짜 제가 한번 거근을 하고 싶습니다. 내 말 준비해 주십시오. 예, 요 앞에 김태환 선생의 이 정리에 대해서는 사실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선이 뭐 최고의 수행법인가? 라고 해서 장시간 한 3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 굳이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불교가 다른 것이 아니다. 육조단경 해능 스님의 가르침, 어제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실감나게 경험해 봤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다. 만약에 그와 달리 한다면은 그것은 육조 스님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선불교라고 할 수도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르침이 외도다. 지금 가르침이 외도지 정법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